네, 그럼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 제작 과정에서 또 어려웠던 부분은 일단 양손이 없는 사람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쉬운 디자인이란 말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손쉬운 디자인이라는 거는 손으로 뭔가 쓰기 편한 디자인인데 그 손이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디자인이면은 일반적으로 쉽다고 말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존의 비싼 전자회수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충전하기 어렵고 보관하기 어렵고 착용하기 어렵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데 저희는 다행인 것은 하다 보니까 3D 프린터로 우리가 모든 걸 만들다 보니까 이미 도면을 그려놓고 나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도면이 있으니까 거치대를 제작하기가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충전과 착용과 보관 자체가 거치대라는 걸 써서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이런 식이죠. 여기 영상에 보면은 거치대에 올려놨다가 충전을 하고 직접 자기가 착용을 하고 쓰다가 올려놓는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됐냐면은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의수를 만들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팔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치대 같은 거 만들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래서 만들자마자 스티커를 출원을 했고 등록이 됐고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을 좀 더 개선해서 쓰고 있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옛날 버전이라 좀 모양이 안 이쁘긴 하지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시 충전이 되죠. 파란불 보면서 뭐 이런 걸 이제 만든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내구성과 무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단장인의 주요 고려사항은 어쨌든 무겁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구성이 있어야지만 제품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게가 내구성이 이제 내구성과 무게는 서로 간에 상충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내구성을 줄여야지만 무게를 달성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무게를 줄이려고 하면은 뭐 어떤 부품의 뭐 부피를 줄여야 할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구성이 약해지죠. 또 너무 묵직하게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면은 무게감이 나가니까 착용한 사람이 피곤하고 땀이 나고 오동작이 발생하고 결국 이 의수를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다만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설계 경험치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천 번의 시행착오가 이미 진행되어 왔고 감으로는 알 수 있는데 확신하기 어려운 형태에서는 일단 제작을 해보고 나서 개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좀 힘들다 싶으면은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구조 해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충격에 약한 낙하 충격이나 뭔가 꾹 눌렸을 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하고요. 이런 거 보통 자동차 충돌 실험 같은데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파손이 일어나면 꽤나 큰 돈이 들고 또 사람한테 대놓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구조 해석을 하면은 그런 것을 저비용에 할 수가 있죠. 물론 저 프로그램 가격도 비싸긴 합니다만 이제는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1년 반 만에 첫 제품을 출시를 했고 그게 2016년 7월이었고 처음에는 제품을 이제 어쨌든 99만 원, 100만 원의 목표를 잡고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초기 출시가는 그렇게 잡았죠. 제로비는 30만 원 정도로 잡고 어쨌든 간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절단 장애 유형을 커버하기 위한 제품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 부위가 단지 그냥 팔꿈치 아래인 사람들만 대상이 아니라 손목에서 절단된 사람, 손의 일부가 없는 사람, 팔꿈치 위로 절단된 사람 등등등 그리고 또 손이 남아있는데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근력 향상 장갑, 능동적인 외골격 장갑 같은 것들도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해외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좀 들죠. 그래 그러면은 외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제품을 팔아가지고는 큰 이득을 못 보잖아요. 어쨌든 더 큰 시장을 가야지만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어, 어쨌든 다행이었던 거는 코이카라고 하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해외 원조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익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스타트업에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참가 신청서를 썼죠. 이 정도면 1년 반의 시간을 벌 수 있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품을 더 많이 보급을 하고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가했죠.
그 당시 안녕하세요. 팀 마지막 대표 이상호입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했었고 문한길입니다. 30페이지짜리 두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그때만 해도 초창기라서 모든 잽들이 다 제 눈에는 되게 좀 성향 차지 않지만 어쨌든 저 영상만으로도 일단 공모를 통과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썼죠. 중동에 분쟁 지역이 많으니까 뭐 시리아, 이라크, 예멘 세 나라, 좀 더 가면은 북아프리카랑 저기 이제 아시아 쪽에도 많잖아요. 거기에 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기술을 보급하고 물론 기증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잡았고요. 저희가 저 요르단을 고른 이유는 저 나라가 안전하기도 하고 그 분쟁 지역이 시리아 옆 나라기도 하고요. 난민들이 100만 명 가까이 살거든요. 65만 명이 나오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어쨌든 간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죽은 사람은 더 많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내국은 국내는 전쟁터니까 사실은 나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고 가진 게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난민 신분으로 사니까 제대로 된 소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돕겠다는 제안서를 일을 시작했죠. 이제 이분이 저희가 첫 번째로 전자예술을 제작했던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분만 해도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폭격에 피해를 입고 한쪽 다리를 못 움직이고 손가락이 한쪽은 손가락 3개 남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이 왼팔은 절단이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렇게 물건을 잡고 뭔가 마실 수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을 찾고요. 또 주로 쓰는 손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잃거든요. 이 무함마드라는 당시 18살짜리 이 젊은 학생은 지뢰 폭발에 의해서 얼굴의 일부도 상처를 입었고 손을 한쪽을 잃게 됐어요. 반대쪽 손가락도 많이 좀 다쳤고요. 그래서 글씨를 제대로 못 쓰는데 이제 글씨를 잘 쓸 수 있다는 거고, 또 양손을 잃은 사람은 뭐 저런 의자 드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직접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먹고 간단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직접 저희가 제작해서 기증만 하면은 언젠가 가서 망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리할 사람도 필요하니까 현지에서 직접 수리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조립하는 방법도 가르쳐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교육을 하고, 또 짧은 시간 동안 출장을 가서 꽤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못 살기 때문에 돈도 적고 하니까 비싼 장비 같은 것들을 도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3D 스캐너나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비싸면 안 되니까 아주 저렴한 장비로도 이게 가능하게 해야 돼서 이 맞춤 제작 솔루션을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패드에 장착되는 50만 원짜리 스캐너 하나 가지고도 절단 부위를 스캔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 한 대에 그냥 간단한 설계 툴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50만 원짜리 프린터? 사실 뭐 요새 중국에서 28만 원짜리 프린터 한 대만 사도 괜찮은 프린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그 장비를 가지고 뭔가 제작을 할 수 있고, 그것도 현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만들 수 있게 그 과정을 정립을 했죠. 그래서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팔 모양을 스캔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저걸 가지고 이제 사람이 착용하는 소켓이라는 것을 맞춤 설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갈색깔 피부 색깔 모양의 이제 절단 부위에다가 착용할 수 있는 안쪽 소켓의 형상을 설계를 한 다음에는 바깥쪽 소켓의 형상을 설계해서 왼쪽에 있는 손 부분, 손목 부분, 배터리 부분과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팔이 들어갈 수 있게 뒷부분을 정리를 하고 센서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을 확보하고 볼트를 조일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그리고 끼워서 저렇게 넣을 수 있게 만들고 3D 프린터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3D 프린터는 한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프린터가 많으면은 하루에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 설계 자체가 1시간이면 뭐 저 같은 경우 1시간이지만 비전문가 분들도 배우면은 몇 시간 안에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이 소켓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생산성이 좋죠.
기존에는 이걸 한 사람이 3일 동안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용도 더 덜 들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소켓을 만들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형상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 안에 팔이 들어가고 이제 센서가 들어갈 자리가 보이고 전체적으로 의수의 모양은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지워놓으면 이 보라 색깔 파트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다 배터리 유닛을 달고 손을 달면은 제작이 완료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2018년도에 요르단에서 했던 일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 당시에 제일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테마를 가지고 아이폰을 써가지고 테마를 굉장히 좀 이게 준비된 거라서 그걸 가지고 맞춤 설계를 하고 다음 날쯤 만나죠. 그 다음에는 촬영한 다음에 짝꿍을 펼치고 녹화된 영상 비디오로 보기 좀 어려우시면 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중동의 요르단에 법인도 설립했고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에 더 많이 보급을 했고 지금은 계속 확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 집권하는 바람에 이 일들이 다 미뤄졌어요. 그래서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에 계속 보급을 해 나가려는 중인데 잠시 이게 중단됐고 그 사이에는 저희는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개발하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갑형 의수라고 해서 근력 향상 장갑 같은 거, 아이언맨 장갑 같은 것들, 그 재활 운동용 기구, 어깨까지를 포함한 전자의수, 또한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여러 가지 달성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해. 그리고 이제 손이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성인 남자 손이 일반적인 크기였다면은 청소년이나 여성분들을 위한 손은 좀 작아야 하잖아요. 또한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더 작아야 하고 손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가볍고 작은 손들도 개발해 나갔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기와 무게가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PCB 크기도 줄이고, 그러니까 전자 회로의 크기가 줄고, 손의 크기가 줄고, 또 전반적인 모든 부품의 크기를 줄여서 기존에는 300g 좀 넘던 손이 260g 정도까지 줄었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한 85% 정도의 크기가 됐죠. 예를 들어 이 작아진 손에 또 추가로 몇 가지 기능을 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통신이 가능하면 어떨까? 그래서 전화를 내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굳이 휴대폰을 꺼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면 꽤나 좋지 않을까 대단장이 게 이런 생각에 이런 스마트 전자의수라는 컨셉으로 스마트 기술한 컨셉으로 전화가 가능한 기술을 했죠. 아이비언은 2016년도에 나왔는데 개발에는 꽤나 시간이 걸려서 2019년도에 개발을 완료했고 물론 커트런과 등록은 이미 진행했고요.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옛날에 전화 받을 때 검지랑 새끼손가락이랑
펴고 전화 받는다는 그런 컨셉으로 뭐 한 가지 가능한 거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 나가고요. 이제 이 전 슬라이드가 나와봤는데 어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전자열수, 그리고 그 체구가 작은 여성분도 쉽게 착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위팔 루이수, 팔꿈치 위 전자열수, 이것도 만들었고, 참고로 뭐 저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시회 같은 데 나가면 이런 식으로 착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그냥 사람들에게 이 시선을 끌기 위한 하나의 제품인 거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그리고 참고로 어깨부까지 포함한 전자열수는 사실 마네킹 같이 생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제가 실제로 착용한 상태에서 뭔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모션 캡처 디바이스를 저희가 직접 만든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제어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기 초창기 버전이라 이것도 좀 개선된 버전들은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마네킹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처럼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어깨까지 절단된 분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팔도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갈 길은 멀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제어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가보면은 어쨌든 절단 장애별 맞춤형 제품이나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 저는 보면 돼요.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다양한 제품들. 원래는 뭐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새로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이제 아직 개발 중인 마크 6라는 버전의 손인데, 이 엄지의 위치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가서 움직여서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엄지로 물건을 잡을 때 뭐 외측 잡기라고 해서 레터럴 그립, 그리고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핀치 그립, 그리고 파워 그립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동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5손가락이 만나서 물건을 잡는 행위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구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엄지가 돌아갈 수 있으면은 뭐 간단한 여러 가지 잡기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엄지 위치에 따라서 잡는 포지션이 모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구현되게 엄지의 내외전, 회전까지도 그걸 개발하는 중이었고, 다만 이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해결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개발해야 될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 사고로 뭐 감전 사고를 당해서 화상 사고로 손가락은 남아 있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 있는 분도 보면은 엄지랑 검지나 나머지 손가락이 서로 만나질 못하잖아요. 최대한 힘을 줘도.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물건을 잡을 수도 없고 힘도 못 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만약에 외력으로 누군가가 보조를 해주거나 어쨌든 근력을 추가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여기 약간 하얀색 좀 밝은 손이 이제 의사 선생님의 손인데, 재활의학과에 그분께서 힘을 줘서 손을 움직이게 하면은 엄지랑 검지가 만나거든요. 다만 그 정도의 움직임이 제약되어 있는 그런 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능동적인 보조장치, 외골격 장갑형 미수, 아이언맨 장갑 같은 게 있으면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재활 운동에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필요한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개발할 게 또 있죠. 기본 원리는 의세로 시작하지만 이제 골격을 장갑의 형태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 영상에 나오는 분처럼 실제로 뭔가 물건을 잡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한번 영상을 재생을 해볼게요. 보면 네, 이게 초창기 버전이라서 버튼들이 달려있어 버튼 눌러야지만 동작했는데, 나중에는 근전도 센서 가지고 이제 근육의 움찔움찔하는 신호를 가지고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글씨를 본인의 이름을 쓸 수가 있고 다시 필 수가 있고. 잡는 힘은 어떠세요? 잡는 힘 자체는 3에서 5kg 그냥 정도 2단계 정도로 잡아도 엄지만 충분히 잡히세요? 엄지만 뒤에서 대립된 상태로 검지가 만나게 되면은 다섯 손가락 일부가 이렇게 없더라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활 운동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은 저게 없어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건을 잡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에 두바이에서 전시회에 나갔을 때 두바이 왕세자를 만났어요.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가제트 패스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재밌어 보이고 와가지고 저희 소개는 했고요. 근데 널리 알려져가지고 꽤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백스리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전시회 나가면 이런 식이죠. 네, 약간 재미있게 보여주는 가제트 패스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달짜리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창업이라는 것을 다시 하게 됐고 원래 생각했던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3D 프린팅 비즈니스였는데 그건 사실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서 제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하겠다 싶어서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아요. 개발할 것도 많고. 근데 이 일을 지속하는 그 방법, 원동력은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생긴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좀 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스마트폰 가격의 제품을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저희의 목표가 됐었고 그리고 이걸 달성해 나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근데 매일마다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는 일의 연속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을 조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효과적이냐면은 최소한의 시도로 최대한의 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시도로 실패하되 그 실패가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의 발 내디듬이 뭐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쨌든 간에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3D 프린터라는 게 도면만 그리면 바로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나 새로운 걸 어려운 걸 할 때 그거를 10가지의 다른 작은 것들로 쪼갠 다음에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의 시도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더라도 최소한 뒤로 뒷걸음질 치진 않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가고 싶은 목표가 예를 들어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거를 10개로 등분한 다음에 한 문제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언젠가는 10개를 다 달성할 거 아니에요. 다만 그 10개보다 훨씬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테니까 그건 감내해야 되는데 3D 프린터가 그런 거에 딱 적절하거든요. 뭔가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씩 작은 스텝으로. 그래서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은 남들이 아무도 시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생겨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머릿속 생각을 이렇게 4컷을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재미있어 보여서 뭔가 생각이 들면은 바로 저질러 보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은 로봇같이 생긴 박스 로봇이 이 납땜할 때 쓰는 무연납 실납을 보고 뭔가 만지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서는 저게 쉬운지 어려운지도 몰라요.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있겠거니 하고 끝나는데 그래도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면 도전을 꼭 해보시고 거기서 경험치를 쌓고 지식을 쌓고 예전에 머릿속에서만 알던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문제를 직접 접해보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몇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그냥 부록 삼아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내 다리를 잃은 반려견을 위한 의족이랑 휠체어를 제작했던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절단 장애를 가진 사람 말고 반려동물들도 의족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사고를 당해서 한쪽 발 어쩔 수 없이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하잖아요. 우리도 교통사고를 사람들이 당하면 그런 일이 있듯이 절단 장애인 외에도 절단 장애 반려동물도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첫 번째 케이스를 같이 보시죠. 이게 2016년도 1월이었고요. 그 당시 이제 2살 정도밖에 안 된 물론 대형견이라 20kg 정도 되는 큰 개, 이 개의 이름은 치치였는데 이 개를
어쨌든 구조에는 동물 구호단체가 있었는데 네 다리가 다 괴사된 상태, 뼈까지 노출돼서, 그래서 버려진 상태에 구조되어 왔는데 어쨌든 간에 절단 장애를 갖게 됐죠. 절단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은 매우 슬퍼 보이잖아요. 이 개가 걷기만 하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대요. 입양해 갈 사람도 있고.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의족 제작은 얼마나 드냐, 휠체어는 제작이 가능하냐, 그런 답변을 요청하는 여러 연락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개의 이름 이 치치를 어떻게 걷게 만들 수 있을까? 일단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좀 찾아봤죠.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강아지들은 저런 식으로 보행기 같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강아지들도 꽤나 많이 있었고요. 물론 3D 프린터로 제작한 케이스도 있었고, 또 이제 의족과 비슷한 형태로 뭔가 3D 프린터로 정말로 사람이 착용하는 의족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뛰고 걷기 좋은 그런 의족을 만들어서 그걸 착용하고 다니는 개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목표가 생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치치를 13번인가 14번인가 만났어요. 한 달 반 동안. 그래서 계속 외국에 있는 사례처럼 시도를 해보는데 어렵더라고요.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실패만 하다가 의족으로 처음에 이제 한 번에 네 다리를 동시에 맞추지 않으면 얘가 걷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근데 너무 실패만 많이 해서 조금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개발을 해보자 해서 보행기 같은 휠체어를 개발을 하게 됐죠.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20kg짜리 개가 탈 수 있는 바퀴 3개 달린 마치 유모차처럼 생긴 보행기를 만들었는데, 근데 결국 이 개는 스스로 걷고 싶은 거지 이런 보행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이제 강아지 표정만 봐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불편해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다리에 모두 다 끼울 수 있는 의족이 필요해서 고민을 하다가 장화처럼 만들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랑말랑하게. 그래서 만든 게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요. 그 결과 만든 게 이겁니다. 다리 길이가 맞는 것 같죠? 다리 길이랑 다행이었던 거는 어쨌든 이 개가 꼬리도 흔들고 기분 좋아서 저렇게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지금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미국인에 입양이 돼서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가서 살고 있고, 저 개의 아버지라고 할까? 주인 아저씨는 이제 여러 마리 다른 개들도 키우고 있고요. 저 집에는 이 치치를 위한, 강아지를 위한 풀장이 있어요. 수영장. 게다가 이제 애견 재활센터도 다니고 더 좋은 의족을 지금은 차고 있고, 이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가 돼서 막 많이 돌아다니죠. 지금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웅 강아지로 뽑히기도 했고, 이 개를 위한 동요도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셀러브리티가 됐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몇 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타를 치고 싶었던 17살 소년의 의수 제작 요청. 2016년도 4월이었어요. 17살, 당시 17살이니까 지금은 21살인데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 네. 노래는 좋아하는데 기타를 잘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팔로, 뭉툭한 팔로 기타 피크가 잡히지 않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수를 제작할 수 있느냐는 질문. 근데 외국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손 없이 기타를 치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기타 피크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해보는데 이제 굳이 손 모양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일단 팔에 잘 맞아야 되니까 팔에 끼워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둘레랑 길이랑 측정을 해서 보내라 했고, 뭐 스캐너 같은 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멀리서 하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잘 찍어서 보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크를 잡을 수 있게 해야 돼서 그 피크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만들고, 이 설계는 물론 이제 비전공자한테 제가 가르쳐 가면서 한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이제 신입사원 인턴으로 일하던 이제 분한테
이제 하나씩 가르쳐 나가면서 한 거죠. 그래서 설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 2주 후 정도에 실제로 이 기타를 치고 싶었던 고우연이라는 학생이 저희 사무실로 왔고 별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저걸 만들었거든요. 한 재료비로 치면 10,000원, 20,000원 정도의 모든 걸 다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 지가 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넘겨볼게요. 네, 이상이네요.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 페이스북으로 가셔도 좋고 유튜브로 가셔도 좋고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